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문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첫째가 집안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보라 불리던 막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문서는 틀렸습니다. 형들이 비웃었어요. 이제는 글도 읽는 척이냐? 이 바보가? 아버지 이름의 이 글자는요, 아버지 평생 이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집안 어른이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엔 같아 보였는데 다른 글자였어요. 이대감님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막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한자를 유심히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글을 익혀 알고 있었죠.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막내 아들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단 정주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 양반가였어요. 이 집안에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 준호는 20살이었어요. 집안을 이을 장자였습니다. 첩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죠.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글도 제법 했어요. 그런데 속이 달랐습니다. 재산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것이 가장 많아야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봤어요. 둘째 준식은 18이었어요. 첩이 낳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늘 첫째 눈치를 봤습니다. 첫째가 웃으면 따라 웃었어요. 첫째가 화내면 따라 화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약한 편이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막내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형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막내를 더 심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막내 윤희는 17이었습니다. 본처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죠. 셋 중 가장 어렸어요. 말이 느렸습니다. 글을 모르는 척했죠. 집안에서 늘 바보라 불렸어요. 형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만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보처럼 구는지 몰랐어요. 사실 막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마을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훈장이 혼자 서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막내가 찾아갔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훈장님, 저 사실 글을 압니다. 훈장이 눈이 커졌어요. 글을 안다고? 어떻게 배웠느냐?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밤마다 읽었습니다. 훈장이 막내를 시험해 봤어요. 책을 폈습니다. 막내가 줄줄 읽었어요. 훈장 입이 벌어졌습니다. 윤아, 이 정도면 서당에서 배울 것이 없구나.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하느냐? 막내가 말했어요. 훈장님, 비밀로 해주십시오. 왜? 형들이 알면 저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안다는 것을 알면 형들이 저를 경계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이 시끄러워집니다. 훈장이 막내를 봤어요. 10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비밀로 하마. 그런데 윤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꼭 필요한 순간이요. 훈장이 그 말을 오래 기억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이었어요. 세 형제가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왔어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막내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고기 반찬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준호가 슬쩍 손을 뻗었어요. 막내가 젓가락으로 집은 고기 반찬을 첫째가 젓가락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막내가 굳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물을 집어 먹었어요. 준호가 준식에게 말했습니다. 봤냐? 반찬 빼앗겨도 아무 말도 못한다. 진짜 바보 아니냐? 준식이 웃었어요. 형, 그러니까 바보지. 하하. 어머니가 막내를 봤어요. 막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막내가 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눈빛을 보고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귀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막내를 불렀어요. 손님 앞이었습니다. 유나, 이리 와봐라. 막내가 들어왔어요. 손님이 막내를 봤습니다. 준호는 막내에게 말했죠. 여기 글 한번 읽어봐라. 준호가 서책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막내가 받아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머뭇거렸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준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보십시오. 글 한자도 모릅니다. 이래서야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살겠습니까? 손님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나가거라. 막내가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준식이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진짜 창피하지도 않냐? 손님 앞에서 글도 못 읽고. 막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눈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빛났죠. 제삿날이었어요. 온 집안이 제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막내가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무거운 것을 혼자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날랐어요. 그런데 준호가 지나가다 막내 발을 슬쩍 걸었습니다. 막내가 비틀거렸어요. 들고 있던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졌어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제삿날에 그릇을 깨? 이게 무슨 짓이냐? 막내가 굳었어요. 자기 발이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바보가 하는 짓이 다 저렇지. 제삿날에 재수 없게. 아버지가 막내를 꾸짖었어요. 내 이놈, 조심하지 못하고 당장 치워라. 어머니가 나왔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누가 걸었는지. 그러나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막내가 혼자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었어요.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같이 주었습니다.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가 어머니 손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막내를 봤습니다. 막내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방으로 갔어요. 밥상을 들고 갔습니다. 고기 반찬도 챙겼어요. 막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밥 먹어라. 밥을 제대로 못 먹었잖느냐?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막내를 봤어요. 유나, 왜 그렇게 사느냐? 형들이 짓궂게 놀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바보가 아닌 것은 어미가 안다. 막내가 웃었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그냥 두라니. 내가 억울하지 않느냐? 막내가 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투며 살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가 편합니다. 어미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지 않다. 내가 억울한 것이 어미는 더 억울하다. 막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때가 되면 아세요. 어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막내가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막내가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봤습니다. 막내가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막내가 밤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깊은 밤이었어요. 막내가 방 안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어요. 조용히 읽었습니다. 깊이 읽었어요. 막내는 사실 어릴 때부터 글을 알았어요.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을 몰래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 시절 막내가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첫째 형 준호가 봤습니다. 그날 준호가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아버지, 막내 녀석이 서재에서 책을 꺼내 읽고 있더군요. 제가 시험해 봤는데 꽤 알더라고요. 아버지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막내가 그날은 솔직하게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준호의 눈치를 봤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글을 안다고 다 쓸모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됨이 먼저지. 사실 아버지는 나이가 드셨고 첫째는 장성하였기에 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첫째 아들 준호의 눈치를 보고 계셨던 것이었죠. 막내가 그날 알았어요. 글을 안다는 것이 이 집에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준호가 자신보다 막내가 나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날부터였습니다. 막내가 글을 잘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바보 행세가 시작됐습니다. 막내가 바보 행세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보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준식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막내가 낮잠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준식아, 아버지가 요즘 기침을 자주 하시잖아. 응, 왜? 만약에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바보한테 재산 주면 다 날리잖아. 우리 둘이 나눠야지. 그게 말이 돼? 아버지가 허락하셔야지.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막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막내가 그날부터 더 조심히 지켜봤습니다. 막내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쓴 글씨를 모아뒀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종이도 주워서 모았어요. 서재에서 꺼낸 종이도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을 밤마다 들여다봤어요. 왜냐면 아버지 필체에 특징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 글자를 아버지는 항상 다르게 쓰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삐침 하나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어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그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외웠습니다. 왜 그것을 외웠는지는 막내 자신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글씨가 좋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무기가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서재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글씨가 담긴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열심히 흉내냈어요. 아버지 필체를 따라 썼습니다.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한 글자를 특별하게 쓴다는 것을, 그 삐침 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막내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준호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위조 문서를 완성했어요. 준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때? 똑같지? 비슷한데? 진짜랑 같아? 같아. 걱정하지 마. 준호가 자신 있었어요. 잘 흉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그 장면을 봤어요. 담장 밖에서 아무것도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준비할 때가 됐구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봤어요. 한참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막내도 아버지 방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준호와 준식이 사랑채에 모였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들었어요. 준호가 준식에게 말했어요. 준식아, 지금이다. 지금이라니? 아버지가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잖아. 우리가 먼저 문서를 정리해야 해. 형, 그러다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바보한테 재산 줘봤자야. 우리 둘 이름만 넣으면 돼. 아버지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글씨를 내가 흉내 낼 줄 안다고. 형? 그거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문제될 게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막내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아버지 글씨를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막내가 오랜만에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이 글자를 보십시오. 막내가 아버지 글씨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글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훈장님도 아시죠? 훈장이 들여다봤어요. 그렇구나. 삐침이 다르네. 아버지가 독특하게 쓰시는구나. 형이 문서를 위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이것을 모를 거예요. 유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밝혀낼 생각인 것이냐? 네. 제가 직접 하려 합니다. 때가 됐습니다. 훈장이 막내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기특하구나. 그런데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거라.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아이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열흘이 지났어요. 집안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재산 분배를 논의하려였어요. 이 대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둘러앉았어요. 준호와 준식이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쪽에 앉았어요. 막내 윤희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막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당당하게 이 대감 앞에 내밀었어요. 어른, 아버지 뜻입니다. 재산을 저와 준식이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감이 문서를 봤어요. 어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막내를 봤습니다. 막내는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대감이 말했어요. 필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겠소. 물론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준호가 자신 있었어요. 이 대감이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어른들도 돌려봤어요.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막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두가 막내를 봤습니다. 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왜? 바보가 뭔가 할 말이라도 있냐? 막내가 이 대감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대감 어른, 그 문서는 틀렸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어요. 이놈이 바보 주제에 무슨 소리냐? 글도 모르는 녀석이. 준호가 말하자 막내가 준호를 봤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감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아버지 이름의 이 글자를 보십시오. 막내가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짚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삐침이 다릅니다. 아버지만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이 대감이 문서를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품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직접 쓴 문서였어요. 비교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르구나. 분명히 다르다. 이 삐침이 다르다.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대감이 막내를 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봤어요. 준호와 준식이 막내를 봤습니다. 모두가 막내를 봤어요. 막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어릴 적부터 그를 알고 있었죠.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그를 안다고? 이 바보가. 막내가 준호를 봤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 저는 그를 압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깨우쳐 알고 있었죠. 그러면 왜 모르는 척을 했느냐? 형들과 다투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했어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 대감이 막내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계속 말해보거라. 막내가 말했습니다. 형들이 사랑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재산을 둘이 나눠 갖겠다고요. 저는 바보라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더군요. 준호가 굳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글씨를 오래전부터 모아뒀어요. 아버지가 버리신 종이도 주워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필체의 특징을 외웠어요. 이 대감이 눈을 빛냈습니다. 형이 위조 문서를 만들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가 그 글자를 특별하게 쓰신다는 것은 몰랐겠죠. 저는 알았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내가 감히 형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냐? 이 대감이 손을 들었어요. 준호 앉아라. 준호가 굳었습니다. 이 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조 문서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지만 저도 잘못했습니다. 준호가 준식을 봤어요. 배신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위조 문서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중죄다. 이것을 관아에 알리면 형장을 면하기 어렵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 집안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다. 어머니가 나섰어요. 이 대감을 봤습니다. 대감님, 관아에는 알리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직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남편의 회복이 더 늦어질 것입니다. 이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 집안에서 해결하시오.
어머니가 준호와 준식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어요.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내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재산을 챙기는 일이었느냐?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20살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쳤느냐?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냐? 나는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키웠다. 어머니가 다르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식이 너도 마찬가지다. 18이 되도록 형이 하자는 대로만 했느냐? 내 생각은 없느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봤어요. 유나. 어머니. 내가 이 집에서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사실은 이 집에서 가장 큰 아이였구나.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막내는 두 형과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이 대감과 집안 어른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와 준식은 재산 분배에서 각각 일부를 삭감당했어요. 그리고 막내 윤희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어요. 이 대감이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를 만든 것에 비하면 이것도 관대한 처분이다. 더 할 말이 있느냐?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준식이 막내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유나. 막내가 준식을 봤어요. 미안하다. 내가 형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며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막내가 준식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형 알아요. 형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그냥 큰형한테 끌려다닌 것이잖아요. 준식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형, 이제부터 잘 살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요.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준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전해 들은 그는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막내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내가 그를 알고 있었다고?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숨겼느냐? 막내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봤어요. 형들이 너를 놀리고 바보라 불렀는데 억울하지 않았느냐?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형들과 다투며 살면 이 집안이 무너집니다. 제가 바보인 척하면 형들이 저를 경계하지 않았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막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누구보다 현명했던 너를 내가 바보라 여겼구나. 막내가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막내가 그 눈물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 눈물이었어요. 첩의 두 아들 눈치를 보며 맘 편히 윤희를 사랑해주지 못한 참회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막내 방에 왔습니다. 밥상을 들고 왔어요.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밥상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챙겨주고 싶어서 챙겨주는 거다. 어머니가 막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유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느냐? 막내가 웃었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밥 챙겨주셔서 안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더 힘써줬어야 했는데. 형들이 그리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매일 밤 밥 챙겨주시는 것만으로요. 어머니가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막내가 어머니 등을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를 바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막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막내 윤희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훌륭한 관리가 됐어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릴 때 바보 소리를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보인 척하는 동안 배운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 본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제 공부였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이 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윤희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밥을 챙겨주셨는데 그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억이에요. 제자가 웃었어요. 스승도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보인 척 연기한 막내의 이야기였습니다. 막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형들과 다투지 않고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형들한테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딱 한 번 일어섰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을 줄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꼭 필요한 순간에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막내가 힘들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매일 밤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밥 한 그릇이 막내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말이 아니라 밥 한 그릇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책길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예쁜 꽃사진 보시면서 예쁜 마음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